안녕하세요.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2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플렉스팀의 강정화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회사의 성장을 돕는 HR 데이터 지표 32가지를 살펴보고 케이스 스터디까지 같이 볼 텐데요. 그래서 실제 활용 사례까지 잘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알차게 구성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크게 2가지 파트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HR 지표 32가지를 조직 전체의 데이터, 기존 구성원, 신규 구성원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지표들만 또 하이라이트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HR 지표를 활용하는 케이스를 볼 텐데 저희 플렉스를 통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네, 그 부분을 오늘 잘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리 리소스를 줄여주는 HR 지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HR 지표,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문제까지 발견하게 해주는 데이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왜 HR 데이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 5월에 데이터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한 웨비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거에 의존하게 될까요? 바로 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의 주관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HR은 데이터가 아니라 좀 감에 의존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그 결과까지 트래킹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축적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지라고 하면은 너무 막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보물 같은 HR 데이터들, 그리고 활용 사례까지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회사의 리더 그리고 인사팀이 알고 있어야 할 HR 지표들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HR 지표 32가지. 아니, 이렇게나 많다고?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세하게 뜯어보면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쉽게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콕 집어서 살펴볼 데이터만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쉬워지죠. 원래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실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 지표들을 각각 좀 쪼개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조직 및 구성원,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이 데이터들은 크게 2가지의 활용이 됩니다. 먼저 인력계획,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성 지표인데요. 현재 우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인력계획을 가져갈 건지, 또 지금 우리 회사가 ESG 경영에 맞춰서 다양성을 잘 내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3가지 데이터 이렇게 살펴볼게요. 네,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 조직장 대비 재직자의 수예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플렉스의 인사이트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 파트 2에서 실제 데모 화면을 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장 대비 재직자 수는 팀장, 본부장 등 특정 조직장 소속의 팀원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각 팀의 팀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조직장의 성과와 생산성을 추적할 수 있고 또 조직 관리 구조의 전반적인 생태 그리고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피자 2판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바로 아마존의 성장 비결로 꼽히는 조직 구성 법칙이라고 해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회의를 위해서 구성원을 피자 2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설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조직장이 케어할 수 있는 팀원이 너무 많으면 팀원들의 케어를 잘 받지 못할 거고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 평균 근무 시간 데이터예요. 이제 구성원이 하루, 주 또는 한 달에 근무하는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직 인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고 개선하거나 최적화하는 이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성원들이 이 근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 흐름을 봐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업무량의 과부하가 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 배치를 새롭게 이제 짜거나 아니면은 업무 분배를 또 고민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채용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계약 유형별 재직자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안에 계약 유형별로 재직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이제 직원 비율을 보면은 이후 채용이나 보상 같은 인력 계획에 역시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유형의 정규직 아니면 계약직, 뭐 파트타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조직에 인력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고 이제 이후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기존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HR 건강도라고 하는 것과 노무 리스크를 체크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사의 보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 구성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하이라이트해서 볼 거예요. 구성원 유지율, 연봉 중앙값, 퇴사자 평균 근속 일수,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볼 것은 구성원 유지율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에 조직에 계속 고용되어 있던 구성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HR 리텐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지율이 높다면 당연히 조직의 HR은 청신호죠. 경쟁력 있는 보상이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등등 해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이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지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HR이 적신호가 왔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상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아니면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유지율은 보통 어떻게 활용되냐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조직의 리텐션 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이제 지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제도를 새로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트래킹을 해서 실제로 이 유지율이 좋아졌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사팀에서 어떤 우리 이런 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리더분들한테 제안을 또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주시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구성원의 퇴사를 막고 HR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잘 의사결정을 했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연봉 중앙값이라는 지표를 볼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연봉 중앙값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 급여 집합의 중간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급여에 비해서 이상값이나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이제 일반적인 급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연봉 중앙값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급여와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중앙값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 급여와 중간 급여의 격차를 보셔야 돼요. 이 격차가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훨씬 더 많거나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직의 보상 정책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에 볼 것은 퇴사자 평균 근속 일수입니다. 네. 퇴사자 평균 근속 일수는 말 그대로 지금 조직을 떠난 우리 구성원이 퇴사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의 평균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구성원이 보통 우리 조직에 얼마나 근무하고 떠났는지를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직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텐션을 좀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짤 때에는 특정한 타겟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이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규 구성원에 대한 지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지표는 크게 채용과 온보딩을 이제 보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 프로세스가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또 신규 구성원이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온보딩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신규 구성원은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볼 거예요. 신규 입사자의 평균 연봉과 수습 직원의 유지율.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평균 연봉,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신규 구성원에 제공되는 보상 패키지를 이제 분석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장의 표준에 비해서 우리의 보상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구성원이 조직에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년도에 인건비 계획을 이제 세워놨던 그 계획이 적합한지를 이제 또 검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 임금 및 차별과 관련된 또 노동법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습 직원 유지율입니다. 조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한 구성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기존 구성원의 유지율과 다르진 않죠. 근데 다만은 유지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채용에서의 특정한 이제 HR에 우리가 청신호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직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선발했다. 그리고 수습 기관에서 이 구성원이 이제 성과와 적합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유지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직무나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기대한 모습이 우리 조직과 실제 모습과 좀 다르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지표를 보고 우리 채용 전략이 회사와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나씩 개선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또 수습 기간 이내에 이 프로그램, 우리 보통 온보딩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이 정합성과 성공 여부를 계속 트래킹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해서 몇 가지의 데이터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처음에 살펴봤던 이 32가지 지표에 대한 해설집을 저희가 커뮤니티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팅창에 보이시는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오늘 이제 총 데이터의 해설집을 보고 나머지 것들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렉스를 활용한 HR 지표의 실제 케이스를 좀 스터디를 해볼 건데요. 좀 회사에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좀 트렌드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몇 가지 뽑아서 이걸 어떻게 HR 지표들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에 앞서서 잠깐 플렉스의 인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플렉스는 좀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 구성원이 퇴사하기까지의 HR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에 좀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이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으로 모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리포팅 오퍼레이션을 쏟지 않아도 이 데이터가 한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실제 좀 우리 그 플렉스의 인사이트 화면을 보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좀 많이 하시는 고민이에요. 출입 기록, 보정 업무에 리소스를 너무 많이 써요. 생산적인 HR 업무를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관리자의 리소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HR 지표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우리가 파트 1에서 살펴봤을 때 근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이미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출입 기록, 이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그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으로 근태 체크를 대신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 업무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이 이제 우르르 같이 들어오면서 이 체크를 아예 안 하거나 실제로 본인이 퇴근한 시간과 이 출입한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52시간을 넘어서는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정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인사이트가 아닌 근태, 네, 이제 대시보드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일 단위, 주 단위, 월별로 해서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근태의 현황을 한 판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이번 주에 우리 구성원들이 평균에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이고 퇴근하는 시간은 몇 시인지, 그래서 평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전주 대비해서 상승했는지 떨어졌는지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록들은 누락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채워 넣으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기록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 시간 계산 하나하나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몇 명이 몇 시간을 초과했는지 한 번에 보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미달된 시간, 만약에 우리가 지각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 지각에 대한 인원도 한 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뵀었던 고객사 이제 담당자님이 오전에 30분씩 항상 이 그 보정 업무 시간을 빼놓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본인의 이제 페인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30초 만에 바로 이 업무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리소스를 줄여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쏟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들은요. 구성원의 정보예요. 네. 우리 구성원의 정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 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구성원의 정보는 보통 지금 엑셀로 관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플렉스 같은 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로 관리하실 때에는 보통은 가장 최신의 데이터만 마지막에 남겨놓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이 없이 그냥 지금의 상태만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 인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흐름이 다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내용을 이 플렉스가 자동으로 기록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의 이제 어떤 여성 재직자 비율, 이것도 여성의 구성원이 지금 몇 명이 있느냐를 계속해서 기록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연령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한번 들어가서 상세하게 볼까요? 네, 지금 15세에서 29세 재직자 비율, 그래서 조금 MG에서 영한 이제 재직자들인데요. 전체로 봤을 때보다 분석 기준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조직별로 이렇게 크게 또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팀은 조금 이제 영한 구성원이 없네요. 네, 여기 보시면 개발팀에는 굉장히 영한 구성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구성원의 정보 이 안에서 관리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사이트로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이트가 아닌 저희 코어 HR의 좀 기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구성원의 정보, 히스토리는 이 안에서 한 번에 관리를 하고 변경되는 내역을 이렇게 트래킹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가장 이 부분에서 좀 활용하실 때는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업무가 인수인계될 때 특히 뭐 인사팀에서 새로 오셨거나 아니면 특정한 팀의 팀장님을 새로 모셨거나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런 히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다 뭐 구두로 설명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권한만 주시게 되시면 바로 이 사람의 임금계약의 변화부터 뭐 휴직했던 이력은 없는지 하나하나 다 뜯어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인사팀에서 지금 최신의 데이터 엑셀로 지금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쪽에서 엑셀로 한 번에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정보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 HR의 DB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한번 볼게요. 유연근무 제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미팅을 좀 진행을 해보면 아직도 고민 중인 회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고정근무, 우리 오피스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은 시차로 우리가 출퇴근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재택근무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택근무가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좋을지 어떤 걸로 한번 판별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구성원의 집이 회사에서 멀면은 재택근무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집까지의 평균 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회사의 위치 정보 있고 구성원의 이제 집의 정보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거리를 자동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특정한 조직에서 굉장히 또 멀리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본부와 경영지원 본부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성원들의 집이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택근무를 주에 1회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시차 출퇴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경우는 일단은 저는 도입을 해본 다음에 그 트래킹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 근무 시간을 많이 보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직별로 한번 쭉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 특정한 직무별로 나눠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안내 드렸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볼게요. 전체적으로 총 근무 시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점으로 해서 시차 출퇴근을 제도를 넣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7월에 이렇게 동일하게 떨어지는지를 트래킹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의사결정이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크게 이제 구성원들의 효율화에 좀 도움이 되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회사 전체로 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조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조직으로 나눠서 트래킹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임금에 관한 좀 제도 고민을 한번 볼 텐데요. 포괄임금 폐지, 통상임금 제도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포괄임금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보상을 하고 구성원들 좀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고 싶다 고민은 많이 하시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총 근무 시간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초과 근무 시간을 저희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리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과 근무에 대한 데이터를 이 안에서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서 실제 조직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발생하지 않는 달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올지 유추를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하여서 저희 플렉스에서 급여 정산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급여 정산 기능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초과 근무 수당 저희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난달은 초과 근무 수당을 빼고 이번 달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다. 이런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게 좀 예상이 된다 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할지 아니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의사결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제도는요. 무제한 연차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법에서 정한 연월차 개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성원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무제한 연차. 스타트업에서 되게 많이 트렌디한 제도니까 우리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실제로 구성원들이 지금 연차를 제대로 못 쓰는 정도로 바쁜 상황인데 회사에서 우리 무제한 연차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를 좀 좋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좀 기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이 연차를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먼저 체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시보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제 평균 연차 사용률에 대한 저희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제한 연차 제도를 넣는다고 해서 크게 어떤 구성원들의 만족감이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제도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반차 정도로만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반차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쪼개서 시간차나 아니면 아예 1분 단위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롭게 제도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4개의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반차 쓰다가 이제 반반차 쓰다가 이렇게 지금은 저희 플렉스는 1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위가 줄어들수록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좀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지표로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죠. 특히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설정값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차를 이용하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반반차를 이용하고 싶다. 좀 더 유연한 우리의 HR 제도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들이 있는데요. 보통 복리후생 제도는 채용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 고민을 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거에서 기존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연근무제도 복리후생의 좀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에 대한 비용 지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집까지의 평균 거리의 인사이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인사이트 저희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령이나 좀 성별로 좀 나눠서 한번 이 제도를 고민해본다라고 하시면 여성 재직자의 비율 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성 재직자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한번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40%에 육박하는 여성 재직자가 있는 이제 회사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이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성별이 아닌 우리가 한번 연령대별로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평균 연령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는 15에서 29세 재직자와 30에서 49세 재직자 비율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29세 재직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0% 정도이네요. 많지는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29세 안에 조금 우리가 영한 구성원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휴가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택 지원이라든지 출퇴근비 지원 아니면은 식대 지원 같은 제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반대로 좀 우리는 영한 구성원들보다는 아직은 조금 이제 우리 시니어 구성원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좀 가족
에 관한 복리후생이 있으면 훨씬 또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건강검진, 가족과 네, 이제 지인 같이 할 수 있는 건강검진 제도라든지 주택 자금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예 다른 이제 복리후생의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제 흐름도를 보면서 우리가 잘 한번 구축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보면 네. 이제는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볼 텐데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죠. 조직장 대비 구성원 수를 볼 건데요. 보통 헬스 체크를 할 때 제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시보드를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지금 제가 조직을 한번 좀 나눠서 봤는데요. 지금 프로덕트 A 본부가 굉장히 많은 수치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경영지원 본부에 비해서 계속해서 많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이 구성원 수를 몇 명이 적당하냐로 측정을 해놓고 이거를 트래킹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시니어가 좀 필요한 단계 아니면 조직을 좀 분화해야 되는 단계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용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네. 조금 아찔한 데이터예요. 실시간 퇴사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퇴사율의 증감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이 퇴사율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리포팅을 해나가면서 보기에는 너무 또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인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냐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퇴사자 수에 대한 이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6명 갑자기 치솟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 기준을 추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조직으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직무로 보여드리면은 웬걸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이때 갑자기 엄청나게 퇴사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더 디테일한 문제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구성원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 인사 정보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직무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개발 2팀과 1팀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 직책이 매니저 직급이었다라는 것까지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사율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사율이 실제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이제 지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은 이후에 퇴사를 막는 데 또 중요한 액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네, 초과 근무와 연차 사용률입니다. 바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구성원의 지금 효율성과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초과 근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의 흐름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갑자기 일시적으로 증가한 걸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지속해서 가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대시보드로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조직으로 나눠서 한번 봤는데요. 제가 직무로 나눠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그래서 평균 초과 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성원이 어떤 이제 공통된 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조직으로 나눠서 또 보고 직무로도 나눠서도 보면서 실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 팀의 리더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TO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은 효율화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장치들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HR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이 현업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연차 사용률이에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구성원의 연차 사용률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평균 초과 근무 시간과 이 평균 연차 사용률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로 이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쭉 해서 한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실제 데이터로 활용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좀 드려봤는데요. 저는 데이터 마련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고 실제 활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회사의 상황이랑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아직까지 조금 막막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플렉스로 일단 데이터를 자동으로 쌓아보는 거 이제 시작을 먼저 하신 다음에 우리 HR 전문가분들이 활용까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좀 미팅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Q&A 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많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앞에서 좀 설명드리면서 해소가 되었을 것 같은 이제 질문들은 조금 생략하고 한번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플렉스를 활용한 인사관리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여쭤보셨는데요. 요 사전 질문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각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방식과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딱 맞는 인사관리 방법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좀 1대1 컨설팅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 리소스를 일단은 확 줄여주기 때문에 일단 그 비는 시간, 이제 우리가 확보한 시간에서 좀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HR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 플렉스처럼 수집해주는 툴이 없다라고 하면은 엑셀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데일리로 다운로드를 받고 이거를 다시 대시보드로 만들고 하는 리소스가 계속 들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결국엔 데이터의 핵심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 놓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마련했다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대시보드까지 구현하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리소스가 들 것 같고요. 또 이제 근태 대시보드나 인사이트 저희 안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이것들은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지금 담당자님이나 아니면 대표님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플렉스에서 알아서 이 기록을 쌓아준 거기 때문에 이 리포팅, 이제 객관적인 리포팅까지 올인원으로 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리텐션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인데요. 요즘 특히 이제 채용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이 채용한 구성원을 어떻게 잘 유지시키느냐가 결국에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단순히 구성원이 퇴사하지 않는 제도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를 다니는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각각 다 다르고 우리 회사의 문화도 각각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보통 이런 걸 하던데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도입을 해서는 전혀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더더욱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지금 어떠한지 연차는 좀 잘 사용하고 있나? 좀 초과 근무 시간이 많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를 이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아이디에이션 해보고 결과까지 트래킹 해보시면은 좋은 임팩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인 이하에서 규모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100인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데이터의 관계성을 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규모가 되셨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플렉스에서 제가 보여드린 인사이트 기능처럼 직무별로 바로 필터링이 되거나 아니면 조직별로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팀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캐치를 하고 인사팀에서 방지를 하면은 구성원들이 이제 퇴사하는 것들 방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자동으로 좀 데이터를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양한 HR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실제 활용 사례까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데이터를 마련하고 또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플렉스가 저희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미팅 요청 남겨주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실제 회사 상황에 맞춰서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플렉스 잘 이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또 많은 지원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미팅 통해서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웨비나 때 또 뵐게요.